자, 이번 이야기는 익명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펼쳐질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익명님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까요? 이번에 또 돌아온 폐정신병원 일입니다. 오, 잠깐만. 폐정신병원 하니까 예전 그 느낌이 생각이 나네요. 그때하고는 좀 사뭇 다를 거예요. 그때랑은 좀 다른 이야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익명이죠.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부산 신평 쪽에 있던 정신병원인데 이거 사라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아마 신평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오, 좀 그쪽에서 이 건물을 유명했나? 예전에 소유했던 분이 계시는데 원래 병원 건물을 누가 인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다가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인수를 하셨는데 이게 조금 뭐랄까 땅이 다른 사람 땅이랑 좀 겹쳐 있어요. 어찌 보면 나라에서 관리하는 땅이 가운데 있고 이건 도로죠. 좌측은 정신병원이고 우측은 그 사람 땅이에요. 근데 웃긴 건 우측도 거의 폐가예요. 네. 여기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이 폐정신병원을 인수하신 분께서 1년 뒤에 네. 재개발을 한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당시에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보안이나 경비분들이 피해가려 그래. 무서워합니다. 일단 귀신을 안 믿는다 해도 딸랑 한 명 가지고 그 큰 병원을 관리하려면 힘들거든. 네. 다행히 바리케이트는 다 쳐져 있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하지 말라면 하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용돈벌이도 할 겸 네. 그러니까 낮에는 제가 안 하고 밤에만 하기로 했었거든요. 낮에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갖고 야간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제가 있는 조건으로 당시에 급여가 한 280인가? 그랬을 겁니다. 네. 참고로 이거는 세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일종의 아르바이트죠. 부가세가 애매한 시절.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일단 한 달은 해보겠다. 한 달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정하겠다 했어요. 참고로 이 심평이라는 동네 자체가 무서운 게 없는 동네예요. 이 동네는. 예. 워낙에 또 이게 또 활성화가 또 잘 돼 있고 그런 데인데 이상하게 보면 정신병원이 한 개씩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 병원으로 보여요. 동네 분들도 일반 병원으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이게 이름은 일반 병원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일반 병원 위에 정신병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만 따로 이제 운영을 하는 곳. 그래서 그 층만 관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층은 이미 다 철거가 끝난 상태예요. 그 층만 인부들도 안 들어가려 하고 낮에만 작업을 하려 한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행인 거는 건물 밖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좋죠. 전기는 아직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고 예.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겁이 나는 건 없었어요. 당시에. 무서운 것도 별로 없었고. 문제는 뭐냐. 당시에 그 근처에 먹을 게 사무로 갈 데가 없었어요. 재개발 직전이다 보니까 거진 편의점조차 없었습니다. 참고로. 오. 그러니까 제가 야간에 예.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제가 정식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구만 잘 지키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입구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거기만 딱 잘 지키면 되기 때문에 내가 뭔 짓을 하든 상관이 없다 했어요. 건물주분 말로는. 왜냐면 이분은 저희 어머님 지인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업무를 하는데 한 달 동안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예. 개꿀이다 하면서 그냥 앉아서 놀면 돈 준다. 그래 이제 개꿀이다 하면서 한 2, 3개월쯤 됐어요. 딴 데서 막 오라고 전화가 오는데 저는 여기 개꿀 자리 한 개 구해가지고 안 갈란다. 알아서 하세요. 그래 잘하고 있었는데 이제 딱 4개월째쯤 돼가지고 이상한 일이 많이 발생해. 아니 생길 거면은 내가 들어간 첫날부터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한참 있다가 저러는지 나도 이해를 못하겠던데 그건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네네. 자, 이 병원은 본래가 일반 병원이었습니다. 전체가 다. 일종의 종합병원이죠. 공단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주위 공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반 정형외과도 있고 정신과도 있고 이랬는데 정신병원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본래 없었대요. 이 병원은. 근데 맨 꼭다리층에 끝층에 정신병원이 생긴 이유가 몰라요. 병원 관계자나 이런 분들 중에 이걸 하게 되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니까 당시 병원이 재정이 어려웠다더라고요. 그 보조금이 나오니까 이걸 하자 해가지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왔던 정신질환자들이
일반 의사가 왔을 때는 정상적인 빛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헛거를 많이 보니까 일종의 영안을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안을 봤던 분들 또는 그 살자 하다가 실패하신 분들 또는 어디서 떨어져가지고 뇌를 다쳤거나 그러니까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환자들. 이게 입구에는 A구역, B구역, C구역이 있는데 A구역은 그나마 정상적인 분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통행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정신병동 라인이지만 B구역, C구역은 어떻냐? B구역은 그나마 조금 상태가 조금 좋긴 한데 일단 머리가 상태가 안 좋다라고 판단되신 분들. 그러니까 A, B는 그게 정상이라고 보면 돼요. C구역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C구역 쪽이 주로 영한 분들 같아요.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병원이 워낙 작기들이 많다 보니까 입원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 족족이 다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이 병원을 올라올 때마다. 왜냐하면 계단에도 그렇고 복도도 그렇고 당시 병원 1층에 있는 매점 앞에서도 그렇고 오만때만 작기를 다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때 그 10명 있었지 그런 분들. 자기는 정신병자가 아니다 환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병원 가면 환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말짱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내가 들어봤을 때는 한 10%는 정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영안을 보다가 미쳐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심줄이 있든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겠지만은 본래 이런 분들은 옆에서 가족분들이 케어를 잘해주면 미치는 상황이 가더라도 도와주니까 그나마 정상이 되는데 아닌 분들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이나 가족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주로 그거 다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 건물주분이 당시에 그 병원에서 간호사 대장이라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아줌마인데 그때 그거를 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말년에 병원이 말아먹기 직전에 한 6개월을 그 끝층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분께서 저한테 뭐랬냐면 야, 니 혹시 앞에 좀 맨 뒤쪽에 보면 철문 있지? 그거는 철거할 때 왜냐면 절대 가지 마라. 그거 왜 오라니까? 니도 미신을 잘 아니까 알겠지만은 그거가 조금 해괴하다. 네. 들어가면은 니한테 안 좋을 기다 하면서. 참고로 이분은 기독교 신자분입니다. 기독교 신자인데도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해봤기 때문에 예. 니는 들어가지 마라. 니 들어가서 나는 노무현한테 욕먹기 싫다. 그래서 나는 알겠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그럼 안에는 다 철거했어야 하니까. 아직 철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4개월째쯤 어떤 일이 생기냐면 A구역, B구역은 침대하고 옷장 빼고는 없어요. 네. 제가 A구역에서 잤거든요. 네. 침대 깨끗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들고 와서 잤는데 4개월 동안 아무 이상 없었어요. 왜냐면 4개월 동안 그 철문 근처도 안 갔어요. 왜냐면 이전에 한 번 당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가볼까 말까 하는데 어느 날 자려고 누우려 하니까 네. 그날은 비도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람은 안 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쪽엔 창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창문이 바람 맞으면 들썩한다 아닙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 소리도 안 들렸어요. 창문으로. 그런데 꼭 저런 데는 철문이 있더라고. 근데 이 철문을 안에서 치는 소리가 아니고 밖에서 때리는 소리가 나요. 나도 또 배가 타면 체험단인가 싶어서 조용하게 봐봤죠. 호라시도 안 들고 조용하게 가갖고 딱 보니까 분명히 그 문 앞에 의자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내가 치웠단 말이에요. 의자가 2개가 떡 앞에 있네. 나무 의자 있지 않습니까? 옛날 학교에서 쓰는 나무 의자들 허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 층에서 봤을 때 그런 의자를 본 적이 없어요. 참고로 당시에 철거하시는 분들 연락처를 제가 알거든요.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꼭대기층에 나무 의자 2개 갖다 놨었어요? 하니까 아니 그거 우리가 다 치웠는데 하는 거예요. 철문 앞에 지금 2개 있는데요? 하니까 아니다 우리 그거 다 치웠다 앞에 봐봐라 하면서 10개밖에 없어서 10개 다 꺼내가지고 다 해체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층 안 간다. 지금 겁이 나가지고. 그 층 가려면 무당 불러야 된다 말하면서. 갑자기 작업반장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야. 무당 불러야 된다는 소리가. 깊게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야 알았습니다. 끊었고 제가 한참 지켜봤어요. 의자 한쪽이 사람 앉은 것처럼 뭐랄까 의자가 살짝 뒤로 살짝 넘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게 이제 나는 그 때까지 상실한 놈이니까 호라스 딱 붙이고 어떤 미신 새끼 20반 중에 이 무한시가 하면서 막 고함을 딱 질렀는데 순간 딴 데서 뒤에서 들컥하는 소리가 딱 봤다가 다시 그쪽으로 눈을 올리니까 의자가 없은 거예요. 왜 아줌마가 가지 말라는지 이유를 냈네.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의문이잖아 나도. 아줌마한테 전화를 하려니까 그 밤중에도 전화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는 장집 아줌마한테 그 입구문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어요. 당시에는 폰 플래시를 안 터뜨리고 그냥 옆에 있는 가로등 불빛만 의존해갖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보내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야, 니 그거 어디고? 하면서 전화가 오신 거야.
보낸 지 5분 만에. 그래서 아는 지인분이 정신병원 그 경기점에 연락해갖고 한동안 있는데 앞에 이상한 의자에 있어서 봤는데 이 의자가 분명히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없더라. 오. 그래서 내가 혹시 몰라서 그냥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사진만 보냈었거든. 기쁨도 안 하고. 아줌마 한 말이 그거 웬 할아버지들이 그래 앞에 서 있나. 줄을 딱 서 있네 이러면서. 보여요 하니까. 아니 보인다기보다는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야. 근데 자기 눈이 안 보이면은 악한 영혼은 아니래요. 조상신이나 이런 걸 갖다 느낌이 그 안에 혹시 들어갈 수 있나는 거냐고. 들어갈 수 있는데 저런 걸 봤는데 내가 들어가겠습니까? 예 이러니까. 내가 가까이 이러는 거야. 아줌마가 온다는 거야. 아니 아줌마 오지 말라고. 아줌마 거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2시간 넘게 걸릴 거라고. 오지 마시고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 했거든. 들어갈 때 반바지 입고 들어가라는 거냐고. 반바지. 딱 때마침 반바지가 있었어요. 잘 때 반바지 입고 자야 되니까. 반바지를 입고 그 문 앞에 딱 섰는데 참고로 당시가 여름입니다. 에어컨도 없는 층이라서 진짜로 더럽게 더운데 선풍기 한 개로 제가 버텼거든요. 당시에도. 근데 문 앞에 서 있더니 확실히 철문 앞이라서 시원한 거야. 순간 이쪽으로 자리 옮겨서 여기서 있자. 시원하니까. 와 냉기가 뿜뿜 나오는데 와 에어컨 필요 없더라고 진짜. 저 앞에보다는 여기 낫냐. 그래서 이제 문고리를 싹 제가 빨아가지고 땄어요. 판고로 자물쇠가 있었는데 이 열쇠 구멍이 다 뭉개져 있더라고. 이건 절대로 나중에 철거할 때 못 딸 거니까 그냥 빠로로 따자. 그냥 빠로로 땄습니다. 꽝 하더라고. 근데 문이 녹이 틀었는지 문이 잘 안 열려. 꼭 안에서 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또 고함을 질렀죠. 어차피 아무도 없는데 고함을 지르면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 야 문 열어. 존말할 때 배터리 뽑기 전에 문 열어 이러니까. 그러다 그렇게 얘기하고 문을 톡 밀었는데 안 열려. 안 되겠네. 저 밑에 가서 지렛대 들고 와야 되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1층까지 가서 그 무거운 지렛대를 들고 왔어요. 참고로 무게가 50kg가 넘습니다. 그거를 들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빡친 일이 생겨. 문이 열려있는데 이제 육동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와. 입에서. 오. 야 이 짱놈들 뭐 하면서 열어달라 할 때 열어주시. 다 들고 올라오니까 이 사람 이거 지금 나하고 장난치나 막 뭐라 했어요. 빡쳐가지고 올라와서 보니까 문은 열려있는데 와 안에서 연기가 엄청나게 나와요. 아까 문 앞에 있을 때랑 완전 차원이 틀려요. 냉동 창고 같은 느낌. 근데 진짜로 안에 창문도 있는데 분명히 창문에 가로등 불빛이 비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문 쪽까지는 빛이 들어오는데 옆에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는 빛이 안 들어와요. 회개해야 돼 진짜. 무슨 암막 같은 걸어놓은 것처럼 벽이 까맣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사진을 찍어서 또 보내드렸어요. 무단무역에서 전화가 왔다고 왔어요. 야, 그래서 말하지 말고 문 넘어와서 당신 내라. 네. 예, 이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문자로 한 번만 더 찍어라. 지금 거기서 서가지고 한 번 더 찍어라. 그래고 한 2분 있으니까 전화가 오셨어요. 니 그거 정신병원에 갔는데 그거 무슨 구역인지 니가 아나? 뭐 내용을 알고 있어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건물주가 미리 알려줬나? 내가 그대로 얘기했죠. 얘기를 들어봤으니 영안이신 분들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고. 네. 근데 영안인데 거의 미쳐 있는 상태였다. 질환이 많았던 분들인 것 같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정신병에서 그렇게 최악에 있는 환자들을 넣을 수는 없고 그나마 적당한 선에서 있던 환자들을 넣은 것 같던데 나도 이런 건물에 이런 철문이 있는 건 몰랐다. 나는 그쪽은 뭐 그냥 기기체인 줄 알았다. 사실은. 왜냐면 옥일객층이니까 그쪽 라인이 또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무당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악한 영은 없는데 다 니를 노려보고 있다. 이 카메라 쪽으로 다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저한테 위에 가는 건 어떻지요라니까. 들어가서 니 혹시 욕했나? 했어요. 뭐 쌍욕했나? 뭐 패드립까지나 했자는 거예요. 아니 그것까지나 했죠. 그러니까 막 쌍욕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혼자서 허용에 대고 욕을 했을 뿐이에요. 진짜 특정해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네. 아이 절대 안 하죠. 내가 아무리 간대가 부은 놈이라지만. 예, 무당분이 하시는 말씀. 자기가 봤을 때 자기 피실로 얘기하자면 이 병동은 아마도 일반적인 정신병동이 아니었을 거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연구팀 쪽 그런 쪽일 것 같대요. 왜냐하면 흰색 가운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대부분 다 보면은 뭐 사복 같은 거 입고 다니는 게 많이 보인대요. 그리고 환자분들 머리에다가 뭔가 관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가죽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연결해가지고 뭐 옛날에 저 정신질환자들 연구할 때 쓰는 그런 장비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실험들이 안 좋게 끝난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막아놓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쪽은 영이 좀 많으니까 들어가서 쌍욕하지 마라. 무섭다고 쌍욕은 절대 하지 마라. 그랬다가 니는 저주에 씌인다. 장담하는데 네가 몰라서 그런데 예언을 가졌던 사람들이 원한을 가지고 죽으면 악기보다 더 무서운 게 된대. 그러니까 현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악감정이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아들은 여기 봉인된 거래. 거의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지방령이 된 거지. 그래서 건물주문도 그거 일을 보려면 무당 좀 몇 명 데리고 와야 되겠나 하면서. 이 아줌마는 이제 그거를 눈치챈 거니까. 알겠어요. 아줌마도 내가 내놓을게요. 콜. 다음에 오면 술 한잔 살게 이러면서 아줌마. 데리고 가요. 그냥 나중에 사진 한 개 더 드릴 테니까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것도 끊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났습니다. 바로 들어가면 또 재수 없잖아요. 나는 호기심 때문에 뒤질 뻔한 적이 몇 번 있다 보니까 꼭 참았어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 바로는 이제 건물주분이 오셨어요. 와갖고 핵 대면서 끝까지 올라와가지고 바깥을 갖다 줬는데 근데 막 갑자기 창문을 딱 보고 좀 무슨 일이 있네. 제가 땄어요. 그러니까 저 문 용접된 거라서 못 딸 건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물쇠가 있는 건 맞는데 바깥쪽에서 이게 반쯤 용접이 된 거래. 내 이름으로 못 딴다는 소리라. 근데 저게 문이 열렸으니까 난 당시엔 몰랐는데 아줌마 따라서 가서 문을 보니까 진짜로 문이 방금 모서리에 용접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못 연다는 소리 맞지 않습니까? 누가 열어줬다는 소리거든. 내가 한참 그 얘기 듣다가 이거 됐고 아줌마 저 안에 아직 다 안 들어가 봤는데 혹시 들어가서 돈 되는 거 있으면은 나하고 반띵 할랍니까? 니 다 해라. 나는 이 건물만 밀어버리면 된다. 근데 이 건물을 아직 못 밀었던 게 저것 때문에 못 밀은 거래. 꼭 밀려가면 사고가 나더래. 무슨 말도 없이 사고도 나고 건설기계 그러니까 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고장나고 건설 자재 배달이 와갖고 입구에 안 오는데 그 건설 자재 아우신 분이 이 건물 언제 미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사람도 다치고 이러니까 이 아줌마 따위는 쫄리죠. 또 사고 나면은 돈 깨지니까. 그래서 한참 뒤에 이 아줌마한테 허가를 받았고 들어가서 돈 되는 건 제가 들고 가겠다 이래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와 호라시를 비춰도 안에가 안 보여요. 진짜로. 분명히 창문이 있고 바깥에는 창문을 봤을 때 맑아요. 낮인데 안에를 호라시를 비추는데 까매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측은 창문인데 밝아. 좌측은 분명히 햇빛이 들어와는데 시커매. 무슨 동굴처럼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내가 내 무당분이 했던 말이 욕은 하지 마라 했는데 제가 내가 작았는지 모르겠는데 또 들어가서 욕을 했어요. 욕을 확 하니까 점점 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저도 문을 봤는데 와 여기는 돈 될 건 없었어요. 참고로 월동품 좀 많긴 했는데 아줌마가 뒤에서 날 지켜보고 있어요. 아줌마가 뭐 있나 이러는 거야. 근데 웃긴 게 이 말 소리가 철문에서 한 6발자국 들어갔는데 안 들려요. 분명히 뒤에서 봤을 때는 아줌마가 입을 뻥긋뻥긋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봤을 때는 소리가 절대 안 들려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진짜 안에가 고요했어요. 나는 들어가서 있다가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제 문을 딱 넘어가니까 아줌마 고함 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줌마 여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뭐 돈 될 것도 좀 있긴 하던데 나도 필요 없고 이거 철거하시려면 진짜로 무당이 필요할 것 같다. 사실은 내 아는 무당한테 이거 사진 찍어서 몇 번 보냈는데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니란다. 그러니까 원한이 많이 쌓인 곳이란다. 여기는. 고통과 원한과 질투심 이런 것들이 막 쌓인 거래.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원한 감정들이 쌓인 곳이래.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 결국은 그날 아줌마가 이렇게 수소문 하면서 제가 불렀던 무당분까지 포함해서 총 4분을 불렀어요. 4분 다 오셔서 내가 보는 앞에서 저하고 같이 들어갔었어요. 유독 이분들이 나를 방패처럼 쓰더라고. 인간 방패. 들어가는데 안에서 이분들이 했던 말, 그러니까 무당분들이 하는 말은 들리는데 당시에 낮이라서 1층에서 뭐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쾅쾅 소리가 많이 났었는데 그 소리가 일절 안 들려. 나는. 그러다 뭐 이제 무당 한 분이 제 귀를 이렇게 딱 잡고 10초 있다가 딱 빼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가 물어봤죠. 지인 아줌마한테. 여기 뭐 뜬답니까? 여기는 정상적인 기운도 있는데 몰랐겠지만은 혹시 창문이랑 이쪽이랑 서로 빛이 틀린 걸 다 봤나 한 거예요. 예, 봤습니다. 검은 쪽은 원한이다 하면서. 나도 몰랐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얘는 악기 소굴이란 거예요. 얘는 이거 정리하려면 한 달 걸릴 거다 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철문부터 정리하고
햇빛을 많이 받게 해준다. 철거가기 전에 여기를 싹 제대로 밀어놔야 건물 밀어도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다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고. 근데 당시에 그 방 안에 있는 침대에 핏자국들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침대에 핏자국들. 예. 기계하고 이런 쪽으로.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똥색된 붕대를 보니까 대충 감은 오더라고. 이게 핏자국이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데 그도 하다 보면 뭐 상처가 터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악감정 이런 게 쌓여서 이 병원도 망하게 했고 그리고 주위에 있던 분들은 안 좋았던 기운이 들어간 거죠, 지금은. 결국은 나와서 이제 건물주와 무당분들하고 상의를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이런 구술을 해서는 안 되고 개별적으로 매일 이제 한 명씩 일주일에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안 좋은 감정을 다 걷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2달 동안 있으면서 매주 한 분씩 왔어요. 예. 어떤 분은 월요일 날 하고 어떤 분은 뭐 목요일 날 하고 안에서 신장칼 가지고 이렇게 싹 울더라고. 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거 폐건물이기 때문에 앞에서 오색천이를 찍고 태우는 걸 봤는데 인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볏집 인형이 첫날에 오신 분이 한 10몇 개가 있거든. 근데 또 두 번째 왔던 분은 볏집이 한 뭉태를 들고 오더라고. 그게 일반적으로 긁어내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아주 그냥 깊숙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2개월 동안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나도 이제 밤에 공부하지 않습니까? 가봤어요. 브라시 들고 가보니까 인자는 잘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처음에 볼 때는 좌측은 완전 어둠이 구렁텅이고 우측은 환한 곳이 근데 인자는 들어가니까 다 보여요. 이 뭐지? 진짜 궁금하더라고 나 진짜. 이런 게 존재하는구나. 확실히 귀신은 악감정에서 시작된다더만 진짠감네. 그렇게 좋게 가다가 마지막 날에 인부분들 다 올라오시고 철문 해체 또 하고 안에 문 다 해체하고 유리 다 떼고 하는 동안 이 무당분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당분들이 같이 들어가 작업한 건 아니지만 세 분이 오셔가지고 작업할 때까지 계속 보는 거야. 구석구석 보면서. 그러면 구석구석 자기들이 못 봤던 곳 가서 신장칼로 쑤시고 있더라고. 인부분 한 분이 맨 구석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무당분이 말리는 거야. 그냥 아직 안 됐으니까 들어가지 마라. 해 입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다른 인부분은 일 도와주면서 한 30분 있다가 다시 이제 문을 열어주더라고. 안에 보니까 그 우리 표본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본 것만 한 10개가 넘어요. 근데 무당분이 인부분들한테 이거 다 싣고 나가서 다 폐기하라는 거예요. 폐기업체 연락해가지고 다 폐기시키라고. 이거 들고 갔다가 큰일 난다고. 결국은 그날 그렇게 일이 끝났어요. 끝나고 저도 일주일 뒤에 일을 그만두긴 했는데 무당 아줌마가 전화 오기를 한 일주일 동안 아플 거다. 몸이 좀 많이 쑤실 거다. 통풍 온 것처럼. 근데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집에 있어라. 딴 데 가지 말고. 진짜로 일 그만두고 일주일 동안 거의 밤몸살 비슷하게 해가지고 제가 술이 개떡이 된 그런 느낌. 예. 등에서 뭐랄까 서늘함만 느끼고 계속 누워있어도 그 더운데 전기장판 켜고 있었어요. 제가 추워가지고. 제 방만 춥더라고 웃긴 게. 이야 이상하다. 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쪽에서 네가 요거해서 딸려오는 것들이 좀 있다. 근데 가들은 네. 그냥 안 떨어지고 이 기운 때문에 떨어질 아들이니까 한 일주일만 있으면 떨어진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정신병원 안 가겠다 했는데 이생 같은 일이 또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요즘은 호기심은 없는데 일반 병원 가더라도 그런 쪽은 가기 싫어하거든요. 야. 겁나거든 이제. 근데 사실상 좀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긴 했는데 이번에는 영향이 좀 있었네요. 맞죠. 이거는 다이렉트로 귀신이 날 다이다이 친 게 아니고 예. 이거는 감정, 그러니까 원한이라는 거죠. 그렇지. 예. 원한은 무당들도 못 된대요. 웬만해서는. 네. 만신 할매가 와도 이건 힘들답니다. 그리고 다행히 나는 그거를 좀 필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워낙 외로움 같은 걸 안 타는 인간이다 보니까 귀신들도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지. 그거는 다행이다. 거기서 만약에 외로운 사람이었어 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으니까. 그럼 그건 가는 거죠. 오늘 익명님께서 절대 가면 안 되는데 또 가셔서 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느낀 거잖아요. 가면 안 되겠다. 또 혼된다. 진짜 큰일 난다. 예. 또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익명님께서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명님. 예, 수고했어. 네, 고맙습니다. 자, 익명님께서 폐정신병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여러 진짜 많은 곳을 돌아다니셨는데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특히나 몸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큰일이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절대 가시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들무의 상남자 중에 상남자, 바로 익명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익명님은 또 사투리가 아주 구수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산 쪽 사시는 분들은 거의 표준어처럼 잘 들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익명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주제가 따로 있을까 여쭙고 싶네요. 놀러 갔다가 부산 내려오면서 겪었던 일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부산 내려오는 길에. 내려오는 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익명님께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익명이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여행을 가게 되면 차로 가든가 아니면 열차로 갑니다. 혼자서. 남하고 절대 안 붙어가요. 혼자 가야 편하게 놀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웬만하면 열차를 안 타려 그래요. 웬만하면은 진짜 타기 싫어요. 그러니까 불편해서 타기 싫다 이런 게 아니고 이상하게 열차를 타게 되면 밤에 열차를 타게 되거든요. 그것도 막차로 희한하게. 이 징크스가 좀씩 있어요. 얼마 전에도 비슷하게 기억물을 살짝 했는데 얼마 전까지는 솔직히 약해서 모르겠고 제가 한 2년 전에 업무차 겸 놀러 겸 강릉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타고 갈 당시에는 다행히 낮이었어요. 주말이다 보니까. 그러면 일요일 밤에 열차를 타고 내려오게 돼 있었는데 올라갈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단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열차를 타면 기가 많이 멍멍합니다. 느리게 가든 빠르게 가든 똑같아요. 심하게.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요. 이게 예전에 특정한 어떤 사건 이후로 이런 증상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건이 생길 수 있구나 아니면 또는 이런 회개한 일이 생길 수 있구나를 제가 느끼게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저도 이제 일본 괴담집을 많이 봅니다. 일본 괴담. 특수하게 열차 쪽으로만. 왜냐하면 저랑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한국 말고 또 있을지 모르니까 비슷한 경험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계속 찾아보거든요. 근데 일본의 모 사이트에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하고는 약간 닮아 있는데 그쪽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헛고생을 한 때는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강릉 쪽에 있는 데가 또 많은 데가 많다 보니까 놀러도 갈 겸 일도 할 겸 해서 올라갔었어요. 낮에는 평범하게 그냥 열차 타고 올라갔었고 주말에 이제 신나게 놀았죠. 신나게 놀면서 업무는 이미 벌써 다 끝내놓고 신나게 놀다가 술이 좀 거하게 취했었죠. 근데 저는 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맨정신을 유지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혀는 좀 꼬일지언정 엔간해서는 사고 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날 부산으로 가는 막차가 한 대 있었는데 SRT를 본래는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빠른 거는 전부 다 갈아타야 돼요. 뭐 대전에서 갈아타든가 아니면 대구에서 갈아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직행으로 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없으면 뭐 내일 아침에 뭐 타지 이 생각했는데 열차 앱을 계속 새로 고치는 계속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한 개가 나오는 거예요. 직행으로. 네. 그 느리다는 그 무궁화호. 근데 무궁화호도 좀 타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타고 내려가도. 그러다 술을 먹어서 더 과한 상태. 그래서 그냥 예매하고 제가 이제 열차에 가서 타려고 하는데 탈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 시간대에 일요일 밤에 열차역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추운 날도 아니고. 보통은 15분만 있으면 열차가 한 대 또 들어올 건데 그럼 분명 가족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뭐 친구분들 이렇게 있을 건데 진짜로 조용해요. 스피커에 나오는 음성 메시지 빼고는 뭐랄까 아포칼립스 세상에 와 있는 그런 느낌? 정막해 너무 조용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모텔 방 잡아놓고 그냥 한 잔 더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음날 또 할 일도 있고 해서 일단 열차를 탔습니다. 탔는데 분명히 제가 탈 때는 이게 직행 열차라서 중간에 정차하는 열차가 아니었거든요. 나는 좌석이 다 사람들이 구매한 줄 알고 다 예매가 된 거니까 그래 생각했는데 아니 탔는데 아무도 없어요. 다른 열차칸에는 사람 많은데 왜 내가 탄 자리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누군가가 열차를 예매했기 때문에 자리가 다 선점이 돼 있다는 소리인데
왜 출발할 때까지 아무도 안 탔냐 이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텔레비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누가 열차 예매했다가 취소했다가 그렇게 행위를 많이 한다 하길래 아 그런갑다. 네. 뭐 사람 없으면 좋지 조용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열차역으로 한번 쭉 내려오다가 한 30분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잠이 올 상황이 아닌데 술을 아무리 먹었대도 저는 잠 잘 안 되거든요. 술 먹으면 도리어 잠을 깨요 저는. 깨야 되는데 잠이 와요. 안 감으려 해도 계속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순간적으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버렸어요. 근데 자고 눈을 딱 뜨니까 갑자기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로 이상 때문에 잠시 이 열차가 서 있는다는 거예요. 예. 10분간 대기 시간을 가져주셔야 된다. 근데 내가 한국 열차를 그래 오래 타봤지만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또 10분을 또 잤죠. 그냥 눈 감고 있는데 눈 딱 뜨니까 갑자기 열차 안에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분명히 아까 내가 탈 때 사람 있는 걸 봤는데. 예. 그리고 중간에 열차 가문밖에 안 썼어요. 앱을 보니까 열차가 연착 때문에 그거 한 번 딱 쓴 그게 뜨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는 이 열차가 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예. 뭐지? 그러니까 내가 취했나? 아닌데 아무리 취해서도 내가 눈봉사 아닌 이상 봤을 건데. 그러고 사람이 또 조금만 뒤척여도 소리가 날 건데 네. 내 혼자 있었다는 느낌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지? 뭐지 하다가 아유 뭐 그냥 내가 정신을 낳는 거다. 너무 많이 열심히 놀아서. 그래서 부산에 다 와갈 쯤이었어요 당시. 예. 다 와갈 때쯤 잠을 깼어요. 내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눈을 딱 떴는데 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분명히 내가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내 옆좌석은 비어 있었지만은 그 옆에 좌석에는 애들도 있었고 아줌마 아저씨도 엄청 많거든요. 많이 시끄러웠다 말입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어폰 가지고 노이즈 캔슬을 켜가지고 잤다니까요. 시끄러워서. 그런데 분명히 눈을 떴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꿈을 꿨나? 아닌데 꿈 꿀 리가 없는데 이런 꿈을 왜 꿨으며 뭐 열차에서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잠시 서 있었던 건 맞거든요. 딱 10분이라 정확히 10분. 그 이제 부산 내려왔을 때쯤 돼가지고 또 눈을 다시 떴어요. 네. 또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미쳤나 드디어. 드디어 내가 맛이 갔나? 아닌데 해서 제가 휴대폰에 녹음기를 켜놓고 당시에도 이제 부산까지 도착하는데 30분 남았었거든요. 열차가 많이 안 느리니까. 그래서 내가 미친 거면 녹음이 돼 있을 것이고 안 미친 거면 아무 소리도 녹음이 안 됐을 거다. 아, 예. 그래서 폰에 녹음기를 켜고 잤어요 그냥. 일단 내릴 준비만 해놓고. 네. 확실히 술이 좀 다 깨가 하니까 잠이 오더라고. 녹음기를 켜놓고 살짝 잠들었어요. 이어폰에 음악 켜놓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자고 있어도 한쪽 귀에다가 이어폰을 빼놓고 잤기 때문에 한쪽 귀로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부산역 이렇게 하잖아요. 부산역에서 이제 다 왔다고 내릴 준비하라고 방송이 나오길래 눈을 딱 떴어요. 그래서 일단 열차에서 내려가지고 예. 부산역 앞에 있는 공장에서 제가 앉아가지고 휴대폰 녹음된 걸 들어봤어요. 웃음소리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막 웃는 소리가 계속 합쳐져요. 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제 기획사에는 좀 노부부였는데 네. 아이를 한 명 안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기획을 한다면. 근데 그 사람들 목소리를 내가 잠자기 전에 얘기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살짝 기획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녹음기에 가까운 사람이 녹음이 됐으니까 뭐 저 아저씨는 안 내리는갑다. 아직 더 살 수 있는가 보네 이러면서 이게 녹음이 됐어요. 근데 당시에는 내가 녹음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님한테 들려주려고 켜니까 파일이 없네. 분명히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죠. 예. 이래갖고 봤는데 내가 이거를 개꿈이냐 아니면은 예지몽 같은 거냐 하니까 하는 말이 예지몽은 아니고 아마 이 사람들도 제 지인분들 내피셜로 얘기를 하자면은 네. 윗동네에 있는 귀신분들이 열차에 타고 온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 내려와서 어딘가를 가든가 뭐 저승을 가든가 하겠죠. 근데 부산이 저승이라는 얘기는 내가 듣도 보도 못했거든. 근데 그런 경우를 한 번 당해보고 또 두 번 당해보고 세 번까지 당해봤어요 제가. KTX를 타든 SRT를 타든 무궁화를 타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열차를 타기 싫어요 지금도. 그런 사건이 꿈이나 아니면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꼭 며칠 안에 사고가 나. 예. 뭐 지하철 타려고 들어간 입구 있지 않습니까? 계단 쪽. 여기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르거나 떼굴떼굴 굴러요. 그럼 피뜨기 됩니다 진짜. 지하철역들은 계단이 워낙 높다 보니. 오케이, 그럼요. 떼굴떼굴 하다 보니까 그때 안면도 몇 번 꾸며본 적 있었고 코도 한번 뽑아본 적 있었고 내가 싸움질하다 그랬으면 덜 억울하겠는데
발을 헛디딘 것도 아니에요. 누가 민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리고 한 번은 지금은 없어졌는데 부산 부전시장이라고 있는데 그 앞에 육교가 있었어요. 그 육교에서 제가 건들려고 예. 올라갔는데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야, 예. 그때가 새벽 2시였어요. 뭐지 내가 아니 오늘 술도 안 먹었는데 왜 이러지? 하는데 갑자기 필름이 끊어졌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 뒤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같이 나가는 행인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뒤로 넘어져서 약한 뇌진탕을 당했어요. 내가 그래갖고 보통 그래 뒤로 넘어져서 죽는 게 정상인데 안 죽게 보면 나도 용해요. 그런 상황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 열차를 타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눈을 안 감아요. 깜빡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잠을 자거나 그러한 행위 자체를 안 해요. 지금도. 예. 저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보기보다 많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뭐 그런 계단이 있다 아닙니까? 이름 모를 역에서 내린 분들이 네. 또는 이름 모를 역에 내리기 차장분들이 이렇게 어디 가라. 니는 살았으니까 빨리 내려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는지 아예 그냥 내 눈앞에 안 보였으면 되는데 예. 근데 이 현상을 제가 제 친구랑 한번 놀러 갈 때도 겪어봤어요. 제 친구는 안 보이더래요. 왜냐면 나만 본 것 같아. 제 친구는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열차에 아무도 없었어요. 내 친구랑 나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징어 씹어 먹으면서 놀러 가는 쪽을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잠깐만 사람이 안 탔는데 갑자기 사람이 확 생겨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친구야 봐봐 사람 많지 라니까. 시끄럽다라니까. 익명아 뭔 개소리를 했었노 하면서 이 술 취했나 이러면서 아니 사람 많다라니까. 뭐가 있는데 아무도 없구만 이러는 거예요. 난 분명히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내가 진짜 술 취했나? 아닌데 꿈 아닌데. 왜냐면 그날 약속 때문에 술을 일부러 안 먹었단 말이에요. 한 며칠 동안. 올라가서 신나게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술도 안 취했는데 왜 헛게 보이냐 이거지. 내 친구도 하는 말이 일단 올라가자. 나는 일단은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우리밖에 없는데 뭔 무서운 소리를 하노 여기서. 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 소리 하면은 우리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가 아닙니까? 그런 얘기 못 들어봤냐. 열차에서 사고 날 확률이나 이런 게 뭐 솔직한 말로 손에 꼽히긴 하는데 그런 꿈을 꾼 사람들은 진짜 사고 난다는 얘기를 자기 들었대요. 근데 여태까지 그걸로 연관을 안 시키려 했는데 그런 사건 사고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차를 안 타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근무하는 직장 쪽으로 그런 현상을 몇 번 봤어요. 또 마을버스, 일반 버스, 또 시외버스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지금.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열차는 가급적이면 안 타고 시외버스나 이런 것도 웬만하면 안 타죠. 특히 지하철 더더욱. 이 얘기가 갑자기 기억이 나갔어. 제가 이제 기묘하네. 혹시라도 이런 경우를 한번 당해보시거나 그런 일이 본인이 당한 것 같다 싶으면요. 그냥 못 들은 척, 못 본 척, 눈 감고 자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안 그러면 100% 나중에 사고 나요.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뭔가 여기를 타파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무시하면 자동으로 좀 풀리는 그런 느낌. 무시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저는 뭐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경우가 종종 생겼어요. 저는. 그리고 이런 현상을 제가 제 지인분들, 그러니까 지인이라 하면 뭐 몇 명 무당이고 이런 분들인데 네. 그런 현상을 제가 한 번씩 물어보거든. 이한테 말 거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절대로 대답하지 마라. 딸려간다고. 근데 그런 걸 네가 봤다 하더라도 귀신도 똑같지만은 그냥 못 본 척하면 된다.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되는데 괜히 혼잣말로 아까 사람 없었는데 지금 사람 많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아야들이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스럼 만들지만 그러니까 더더욱 타기 싫대요.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어느 순간은 일반 동네 버스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는 좀 그런 좀 기묘한 느낌의 괴담이라든지 현상들이 많이 또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저희 또 시들무 참여했던 분 중에서 저승열차 사건은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도 듣긴 들었는데 저하고 너무 얘기가 틀리더라고요. 그죠? 그거는 이제 내용 자체가 없는 열차가 직원들한테 보이는 거죠. 도착했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저는 정상적으로 타고 가는데 분명히 사람이 없는데 무슨 사람들이 순간이동해서 온 것처럼 마음 전에 지금까지도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게 좀 다른 거긴 한데 그래도 지하철이나 기차 같은 그런 것에서 이런 영적인 현상 비슷한 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익명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근데 오늘 익명님 이야기가 굉장히 기묘한 느낌이네요, 이거? 저도 기묘해요. 기묘한 경험담을 또 잘 풀어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앞으로 뭐 이런 기묘한 느낌이든 아니면 또 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든 편안하게 찾아와만 주세요. 예.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이 얘기를 들려주시니까 저는 그 저승열차 사건 아마 들어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사연도 굉장히 또 생각이 나네요. 오버랩이 되면서. 그래서 혹시라도 익명님이 이번 이야기를 듣고도 돌비 저승열차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것도 한번 꼭 들어보시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